안녕하세요. 인생살이 보따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년 전 아픈 선택으로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던 윤서연과 강민호,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 그들의 회사에 입사한 정하은의 이야기입니다. 자수성가한 여성 CEO와 그녀의 남편이 맞닥뜨린 갑작스러운 건강의 위기,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젊은 비서의 헌신적인 제안, 낡은 인형과 금목걸이가 가족의 단서가 되고 위기의 순간을 통해 20년 만에 이뤄진 감동적인 재회까지, 잃어버린 시간을 뛰어넘는 가족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윤서연은 창가에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일궈낸 중소기업 비전테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서연은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선 회사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남편 강민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서연의 일정을 확인하는 민호의 관심. 어린 눈빛에서 15년 결혼 생활의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서연 역시 민호의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만나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게 될 줄은 서로 몰랐습니다. 함께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낸 두 사람은 이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삶 속에도 서연과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두 사람이 대학생 시절 만나 사랑하며 얻은 아이를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님들의 반대로 포기해야 했던 아픔이었죠. 너무 어리고 미래가 불안정했던 두 사람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판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당시 헤어졌던 두 사람은 몇 년 후 우연히 재회하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사랑을 시작했고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가끔씩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서연의 눈빛에는 늘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민호 역시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첫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와 시계를 확인하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 모두 중요한 일정이 있는 바쁜 하루였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업무에 집중하며 마음속 그리움을 밀어냈습니다. 3개월 전에 입사한 새 비서 정하은은 25살의 젊은 여성으로 조용하지만 일 처리가 꼼꼼하고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경력도 없고 조금 어리다고 생각했지만 하은의 진중한 태도와 책임감 있는 모습에 서연은 점점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지요. 오후 회의 자료를 준비해 온 하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는 서연의 모습에서 능숙한 리더십이 엿보였습니다. 하은은 미소로 답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서연이 읽어내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서연이 모르는 사이 살짝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천 인형을 만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곁에 두었던 그 인형은 하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죠. 그날 저녁 민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다음 날 있을 중요한 계약건을 검토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잠든 민호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비전테크의 회의실에서는 팀장들과 함께하는 주간 보고가 진행 중이었죠. 강민호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개발한 신제품의 시장 반응과 향후 전략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그의 얼굴에 갑자기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복통에 몸을 구부리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은 민호의 상태를 보고 즉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순간 민호의 시야가 흐려지더니 의식이 흐려졌고 결국 회의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윤서연은 중요한 미팅 중에 비서 정한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인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즉시 미팅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간 서연은 응급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남편의 상태를 기다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 서연에게 민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 강민호는 말기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긴급히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늘 건강했던 남편이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의사의 설명에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즉시 자신이 기증자가 될 수 있는지 물었고 의사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기증자 적합성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혈액형 불일치로 서연은 기증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민호의 부모님은 고령으로 불가능했고 서연의 부모님과 친척들도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생체 기증자를 빨리 찾지 못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담당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민호의 손을 잡고 있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막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던 두 사람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서연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하은이었습니다. 서연의 상태를 걱정하는 하은의 눈빛에 서연은 더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위급한 상황과 기증자를 구하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을 하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하은은 조용히 자신이 검사를 받아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놀라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하은의 단호한 의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사한 지 겨우 3개월 된 직원이 왜 이런 희생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 서연은 하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하은의 결정에 감사함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비서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 동안 서연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기적처럼 하은의 검사 결과가 나왔고 놀랍게도 이식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이 꺾일 정도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어떤 말로도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진행되었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서연은 병실에서 잠든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련이 무사히 지나가고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정하은이라는 기적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20년 전 떠나보낸 딸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 어느새 서연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수술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윤서연은 정하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은은 이미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서연은 하은의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넘쳐 흘렀습니다. 평소 업무적인 관계로만 알고 지내던 비서가 이렇게 큰 희생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하은은 서연의 복잡한 마음을 알아차린 듯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과 강 이사님이 아껴주신 덕분에 이렇게 도울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에 서연은 더욱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의 용기와 선의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곧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실로 갈 시간이라고 알렸습니다. 서연은 하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마음속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은이 수술실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연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비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일하면서도 그녀의 가족이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술은 8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계를 바라보며 두 사람 모두 무사히 수술을 마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민호의 부모님도 병원에 도착하셔서 함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집도이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의 입술을 주시하던 서연에게 다행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두 환자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희망의 빛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실에서 민호와 하은은 각각 다른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연은 먼저 민호의 상태를 확인한 뒤 하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난 하은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서연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서연은 또다시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서연은 병원에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회사 업무는 임원들에게 일시적으로 맡기고 민호와 하은을 번갈아가며 간호했습니다. 특히 하은에게는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혼자 있는 하은을 위해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하은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지내는 동안 서연은 하은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은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지만 어린 시절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물건들로 부모님의 흔적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항상 책상 위에 두는 낡은 천 인형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은 문득 자신의 잃어버린 딸을 떠올렸습니다. 하은의 나이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우연의 일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계속해서 솟아올랐습니다. 하은을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과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민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이식된 간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은 역시 수술 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수술 부위 통증은 있었지만 젊고 건강한 체력 덕분에 회복이 빨랐습니다. 수술 2주일 후 민호는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민호를 밀며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기적처럼 나타난 하은이 없었다면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날 오후 하은은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하은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사에서 특별 휴가를 주고 회복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전 하은은 병실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서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당연히 승낙했고 하은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강민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빠른 회복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식된 간이 거부 반응 없이 잘 적응하고 있었고 암세포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이 상황을 작은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윤서연과 민호는 병원을 나서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순간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의 풍경을 감탄하듯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거리 풍경조차 이제는 그에게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하은 씨에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하은의 희생 없이는 지금의 행복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서연은 즉시 하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간단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휴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서연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사무실은 변함없이 분주했습니다.
임원들이 서연의 복귀를 반겨주었고 민호의 건강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시선은 자꾸만 비어있는 하은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은은 아직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하은의 주소를 찾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인사 기록에서 주소를 확인한 후 주말에 찾아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녀를 직접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빠른 회복을 돕고 싶었습니다. 또한 민호와 함께 특별한 감사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은 하은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을 때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고 창백한 얼굴의 하은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을 본 하은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여기까지? 하은의 말에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들고 온 선물 상자와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하은은 망설이다가 서연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집 안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벽에는 사진이나 장식품이 거의 없었고 최소한의 가구만 놓여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연은 하은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천 인형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인형은 20년 전 자신이 딸에게 선물했던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인형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들고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기억이에요.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제 옆에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죠. 하은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인형의 왼쪽 발바닥에는 희미하게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수놓았던 글씨였습니다. 순간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서연은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갑작스러운 질문은 오히려 그녀를 놀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스리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은은 고아원에서의 생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이야기, 그리고 비전테크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하은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연은 민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은의 인형, 고아원에서의 기억, 그리고 그녀의 나이가 잃어버린 딸과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민호도 서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민호와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20년 전 아기였던 딸의 사진과 서연이 직접 만들었던 인형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형과 하은이 가진 인형은 틀림없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섣불리 하은에게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옳은지 망설였습니다. 만약 하은이 자신들의 딸이 아니라면
또는 진실을 알게 된 하은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하은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서연의 방문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인형을 보고 보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부모를 찾고 싶었지만 고아원의 기록에는 그저 6이라는 냉정한 단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비전테크에 입사한 이후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윤서연과 강민호 부부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죠.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은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강민호의 완전한 회복 후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민호는 가벼운 업무부터 시작하여 회사에 복귀했고 윤서연도 평소처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정하은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더 휴식이 필요하다는 짧은 연락만 가끔 서연에게 전해왔습니다. 서연은 하은을 걱정하면서도 그녀가 혹시 자신들의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과 민호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하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수술 후 하은이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과 배려가 단순한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어. 처음에는 그저 고마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 민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하은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들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안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국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헤어졌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 결혼했을 때도 그들의 첫 아이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은이 정말 우리 딸이라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가능성은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민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서연은 민호의 제안으로 하은의 고아원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영향력을 조심스럽게 활용하여 하은이 자랐던 고아원을 알아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주말에 서연과 민호는 그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하은의 기록을 공개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자신들이 20년 전 입양 보낸 아이를 찾고 있다는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하자 원장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원장은 오래된 서류처를 찾아
하은의 기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은은 약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때 함께 있었던 것은 낡은 천 인형과 작은 금목걸이 뿐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목걸이는 서연이 딸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은 하은이 성인이 되면서 개인 소지품으로 가져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하은은 윤서연과 강민호의 딸이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20년간 떨어져 지낸 딸을 마침내 찾았지만 지금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은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그 무렵 하은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오래된 사진과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부모에 대한 궁금증이 컸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전테크에 입사한 후, 특히 서연과 민호를 만난 후부터 모호한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서랍에서 작은 금목걸이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뒷면에는 희미하게 우리의 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은은 윤서연이 인형을 보고 보였던 반응과 연결시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은은 비전테크에 지원하기 전부터 윤서연과 강민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희미한 기억과 인형, 목걸이를 단서로 오랫동안 자신의 부모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상 서연과 민호가 자신의 부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다가가는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하은이 생각지도 못한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안했지만 수술을 통해 더 가까워진 후에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만약 서연과 민호가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면 또는 맞다고 해도 그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날 밤 하은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비전테크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확인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간단하고 정중한 내용이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라도 곁에 있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라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 말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직서와 함께 회사 출입증과 업무용 노트북을 포장한 하은은 택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은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찾은 부모님과 다시 이별해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은은 가방을 챙기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하은이 알지 못하는 사이 서연과 민호는 이미 그녀가 자신들의 딸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하은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교차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장 떠나려는 딸. 윤서연의 책상 위에 정하은의 사직서가 도착한 것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긴 편지를 읽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라도 곁에 있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이 서연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서연은 즉시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역시 하은의 갑작스러운 사직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의 사무실에서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은이 자신들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녀를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은이 주소로 당장 가봐야 해. 서연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차를 타고 하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하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20년의 공백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연은 경비실을 찾아가 하은에 대해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오전에 하은이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 이미 떠났다는 생각에 두 사람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버스터미널이나 지차역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하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 안을 헤매며 하은을 찾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차역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서연과 민호는 지친 모습으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눠서 역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가 대합실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하은을 발견했습니다. 하은은 큰 여행 가방 옆에 앉아 출발 시간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쓸쓸했지만 단호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즉시 서연에게 연락했고 서연이 도착할 때까지 하은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도착하자 두 사람은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은 자신을 향해 오는 서연과 민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이 그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은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역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침묵 속에서 음료가 나왔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직서를 보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있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연했습니다. 서연은 하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은이 살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정직원으로 전환해 드릴 수도 있고 급여 문제라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지만 서연과 민호는 이미 그 감정을 읽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하은 앞에 펼쳤습니다. 하은 씨,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사진첩에는 갓난아기 사진과 그 옆에 놓인 천 인형, 그리고 작은 금목걸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인형과 목걸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서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본 후 서연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20년 전 대학생 시절에 아이를 낳았어요. 당시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입양 보내야 했죠. 그 아이에게 준 것이 바로 이 인형과 목걸이였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사진첩에서 보여준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은의 고백에 서연과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제 부모님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고아원 기록과 이 목걸이, 인형을 단서로 찾아왔죠. 그리고 마침내 비전테크와 두 분을 알게 되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죠? 하은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었죠. 그리고 간 이식 수술 후 두 분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혹시 의심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두 분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떠나기로 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께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강 이사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민호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도 다가와 하은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기차역 카페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가족으로 재회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떠날 생각을 접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하은의 아파트로 돌아가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서연과 민호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길, 하은은 문득 물었습니다. 제 이름 원래 무엇이었나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서하, 하늘의 별이라는 뜻이었어. 하은은 그 이름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목걸이에 새겨진 우리의 별이라는 문구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나려던 딸은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 채워나가야 할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의 집 거실에는 20년 만에 재회한 가족 세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세 잔의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었지만 마시지 못한 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하은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그녀의 말에 서연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아직 이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어떻게 부모를 찾아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후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인형과 목걸이를 단서로 조사하던 중 우연히 비전테크와 윤서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입사 지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확인만 하고 떠날 생각이었지만 서연과 민호를 알아가면서 그들이 정말 자신의 부모님이길 바라게 되었다고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후 그가 돌아와 하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이 하은을 포기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민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은을 꽉 안았습니다. 서연도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와 그리움,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은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서연과 민호의 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연은 더욱 꼭 안아주며 살아있는 딸을 찾은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과 민호는 하은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녀를 포기해야 했던 아픈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은은 고아원에서의 생활과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20년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간 이식을 결심했던 순간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돕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고백에 서연과 민호는 하은의 희생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대화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 어색함과 긴장은 사라지고 마치 오랫동안 함께했던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서연은 하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민호는 하은이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세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쉬기로 했습니다. 하은은 서연이 준비한 방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하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서연과 민호 역시 그날 밤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딸을 마침내 찾았다는 기쁨과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8장 따뜻한 마무리.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디전테크 건물의 유리창을 비추는 오후, 회사 옥상에는 세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서연과 강민호, 그리고 정하은은
커피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잠시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다시 비전테크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서연의 비서가 아닌 마케팅 부서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호는 하은이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은 역시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기에 이러한 결정에 감사했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어색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가벼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하은의 것으로 밝혀진 오래된 인형은 이제 서연의 집 거실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은이 항상 간직했던 금목걸이가 액자 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사람을 연결해준 소중한 증거물이자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의 고리였습니다. 민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정기적인 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경험은 그에게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은 기쁨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서연은 회사 일과 가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에만 몰두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하은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엄마로서 못다했던 역할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민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하은이 자신들의 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자신의 탐색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 기록과 목걸이의 이니셜,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금씩 퍼즐을 맞춰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하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용기와 의지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선 하은의 모습에서 자신과 민호의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피를 나눈 가족이기에 가능한 닮음이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가리키며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은의 본래 이름 서하의 의미인 하늘의 별을 상기시켰습니다. 세 사람은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할 많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날의 상처와 그리움은 서서히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세 사람은 이제 한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옥상에서의 그 시간은 그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조용한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저녁 하늘 아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은은 자신의 커피 잔을 들어 조용히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서연과 민호도 잔을 들었고 세 개의 잔이
공중에서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가족의 조용한 축하였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을 하늘 아래 세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하나가 된 별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찾았고 이제는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양 아래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가을 하늘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듯 하늘에는 더 많은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빛이 어둠을 이기고 사랑이 시간을 초월하여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 따뜻한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